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브라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애니메이팅을 해보는 영상이고요. 우선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배경이랑 고정되는 프레임들을 그리고 그거를 다시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즈로 불러와가지고 추가 필요한 애니메이팅을 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애니메이팅이냐면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갑자기 그냥 여자애가 방 안에 앉아있고 토끼가 여자애 품으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나가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이 났어, 이미지가. 그래서 먼저 나노바나나 프로로 소녀가 가운데 앉아있고 그 소녀 무릎 위에 토끼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런 이미지를 뽑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되게 금방 뽑았어요. 이게 나노바나나 프로가 한국어를 잘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프롬프트 안 짜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스타일의 어떤 색깔의 뭐 어떤 분위기의 화면 사이즈까지 다 설정을 하면은 거의 원하는 대로 금방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선 기본 베이스 이미지 뽑는 거는 엄청 금방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끼가 뛰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토끼가 프레임 왼쪽 바깥에서 슉 들어와가지고 여자의 무릎에 잠깐 앉았다가 다시 점프해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끼 뛰는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은 어디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얘가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런웨이라는 사이트 가가지고 우선 돌려봤는데 프롬프트도 이제 챗 GPT가 써줬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해야 된다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했는데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영상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진짜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화면 왼쪽 바깥에서 토끼가 쇽 들어와가지고 여자의 무릎에 앉았다가 다시 뛰어서 오른쪽으로 나간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챗 GPT와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불가능할 거래요. 아이가 프레임 바깥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못한대요. 이 프레임 바깥에서 뭐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대. 그렇대. 그래서 나는 되게 단순하고 쉬운 동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어도 안 될 거래. 그래서 결국 몇 개 더 뽑았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저에게는 교과서가 하나 있거든요. 전에 아톰 걷는 애니메이팅 할 때 사족 보행하는 동물 애니메이팅 할 때 참고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작 애니메이팅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꺼내 봤어. 동물 부분을 펴봤는데 동물 점프가 없는 거야. 토끼 점프 같은 게 없어. 그냥 동물 점프가 없어요. 교과서에도 없다. 그러면은 실제 토끼를 봐야겠다 해서 토끼 영상을 막 찾았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정측면으로 토끼 뛰는 걸 보고 싶은데 그렇게 촬영된 토끼도 없어. 찾았다 보니까 토끼 점프대에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토끼 점프대를 봤는데 아니 점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정측면에서 찍어준 건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앞에서 뛰어오는 거 찍고 토끼 귀여운 얼굴 보여줘야 되니까 토끼 클로즈업해서 찍고 막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딱 그 옆에서 정측면에서 토끼의 동작이 정확히 보이는 이런 영상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또 뒤지다 보니까 쇼츠 중에 토끼가 그냥 뛰는 영상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뒤지니까 그나마 이 동작을 프레임별로 좀 뜯어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이제 토끼가 도약할 때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가 뛰면서 가장 높은 상태에서 쭉 펴는데 그거의 모양을 대충 스케치북에 연필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땀 한 땀 토끼를 애니메이팅 해본 거죠. 제가 본 영상을 실물 토끼 뛰는 영상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기본 작업이 또 꽤 오래 걸렸고요. 그냥 배경도 오래 걸리고 여자애 그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다 오래 걸렸어. 왜 의미 없는 이런 거를 왜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한 번도 애니메이팅 해보지 않은 토끼를 왜 하려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고 싶었나 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자애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니까 그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뽑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실은 영상이 잘 나왔으면은 아예 로토스코핑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자애 앉아있는 거는 이미지가 딱 한 장만 들어가서 멈춰 있으면 너무 애가 그림 같으니까 이 여자애에게 생동감을 좀 주기 위해서 3프레임 정도 그렸습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드로잉 애니메이션에서 가만히 한 장면에 서 있는 아니면 멈춰 있는 그런 그 오브젝트가 조금 생동감을 가지려면은 똑같은 프레임을 3번 연속으로 배치하면 돼요. 근데 똑같은 프레임 3번 연속 배치한다는 게 그 3번을 새롭게 그리는 거지. 같은 장면을 3번을 그리면은 이게 어떻게 그려도 선이 조금 달라지거나 뭐 약간 어긋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완전 기계같이 똑같이 복사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손으로 다시 그리는 거니까 그걸 똑같은 걸 3번 그려도. 그래서 그거를 3번을 배치하면은 이게 약간 좀 살아 숨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3번을 해야 되냐? 2번은 안 되냐? 2번 하면은 이게 인식이 됩니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인식이 돼서 얘가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2번은 비추천이고요. 최소 3개. 그 이상 해도 뭐 여력이 되면은 12프레임 그려도 되고 24프레임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고 낭비니까 3프레임으로 그리면 된다. 가만히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3프레임짜리 여자애를 넣고 토끼는 이제 그 내가 관찰한 것을 토대로 그려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망했어요. 토끼 애니메이팅 잘 됐냐? 아니 망했어. 이 나의 약간 머릿속의 이미지와 좀 다르게 공간이 너무 넓었다. 여자애가 풀샷으로 나와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여자애가 그만하니까 토끼는 더 조그맣죠? 근데 이 토끼가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오기에는 너무 공간이 커서 결론적으로 점프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토끼가 되어버렸다. 얘는 날아가요. 결국엔 날아가. 어쩔 수 없어. 중간에 한 번은 딛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슉 들어와서 슉 나가는 원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토끼가 되었다는 슬픈 애니메이팅.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얘가 좀 더 낮은 위치에서 한번 깡총에서 화면에 들어온 다음에 바닥을 딛고 다시 도약해서 여자의 무릎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있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또 한번 깡총에서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나는 그냥 토끼를 날렸다.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나름 토끼의 동작을 뜯어보면서 이 토끼는 도대체 어떻게 도약하는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스케치다 보니까 막 애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해지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토끼가 한 1초 컷으로 슉 날아간다. 그렇게 되어버린 애니메이팅입니다. 고치려면은 많은 걸 바꿔야 돼서 안 고칠 것 같아. 너무 귀찮아. 너무 의미 없이 한 거여가지고 더 이상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즈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예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업데이트가 아니고 화끈한 업데이트여서 버전도 2.0 버전이 됐을 거야. 그래서 달라진 게 많다. 실제로 써보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거랑 이거 고쳐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고쳐졌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영상을 따로 뽑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할런지 모르겠다. 다른 분이 하지 않았을까?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즈 2 업데이트 영상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제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프레임과 초 설정이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내 프로젝트의 제목을 찍으면은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또 그 찾아가지고 고쳐야 되는 되게 그런 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기본 메뉴로 뺐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기본 설정 초와 프레임 수 설정을 이제 바로 간단하게 타임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가장 잘 고쳤다. 그동안 왜 숨겨놨냐 가장 중요한 기능을. 그리고 이 브러쉬 문제가 옛날에 애니메이팅하면서 되게 짜증났던 건데 이거는 더 테스트를 해봐야 하긴 하는데 지금 토끼를 그리면서 느낀 것은 개선이 된 것 같거든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은 애니메이팅 하려면은 얘를 어쩔 수 없이 화면을 확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너무 조그마니까 확대하고 뭐 줄였다가 확대했다가 다시 뭐 줄였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사이즈 조절을 계속 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브러쉬가 사이즈가
변해요. 그러니까 키워서 그리면은 그만큼 브러쉬 사이즈가 지 멋대로 확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확대했을 때 애니메이팅한 선이랑 다시 축소했을 때 애니메이팅 했을 때 선이 굵기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굵기 그 사이즈 자체가 되게 중요한 브러쉬들이 있는데 그게 막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제 그게 개선된 것 같다. 그건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 내가 그리고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거 대칭 그리기가 이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가장 재밌게 쓰는 기능 중 하나가 대칭 그리기거든요. 그러면은 패턴이나 이런 거랑 약간 장식적인 그림 그리기도 좋고 아니면은 아예 뭔가 대칭으로 뭔가 들어가야 할 때 그 어설프지 않게 딱 맞춰서 그릴 수가 있는데 드림즈에는 아직 대칭 그리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 그리기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전에 로토스코핑 할 때 소스가 되는 영상을 그 타임라인에서는 불투명도를 조절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그 기능이 이제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타임라인에서 내가 소스로 나온 다른 영상들의 불투명도를 열심히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뭔가 원하는 내가 불편했던 거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모로 괜찮다. 아마 더 써봐야 개선점을 더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애니메이팅은 좀 망했고 애니메이팅이니까 꽤 오래 걸려가 25배속 30배속을 막 돌렸고 그리고 결과물은 그냥 그렇다. 어렵다. 토끼 점프는 물리적으로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나의 약간 실수고 한번 얘가 땅을 딛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됐고 그리고 그 AI가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저것 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영상은 대충 이렇게 끝나고요. 노가다에 비해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배경도 마음에 안 들고 브러쉬 선택도 별로고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뭐 어쨌든 완성을 했으니까. 그래도 토끼를 관찰해 보면서 토끼가 어떻게 뜨는지 알아보는 것은 나름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한 게 옛날에 디즈니에서 막 밤비나 이런 거 애니메이팅 할 때 그 한 30년대 40년대 아름다운 개노가다 2D 애니메이션들 애니메이터들 너무 존경스럽다 라는 감상까지 망한 애니메이팅 작업의 끝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